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3일입니다. 5월 3일 월요일이고요.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자, 출석 먼저 부르도록 하죠. 형주님, 어서오세요. 1등, 써니쌤님, 반갑습니다. 양윤성님, 김선희님, 어서오세요. 일찍 오셨어요? 네. 연아리님, 반갑습니다. 홍으뜸님, 존버 가자. 그냥 막 존버하면 안 될 텐데. 잘 들어보세요. 줄스미님 어서 오시고요. 홍으뜸님 22시로 말씀해 주셨네요. DGIL? 네. 5분 전에 오신다고요. 지금 와 계시나요? 진숙자님 어서 오시고요. 덩크쇼님 반갑습니다. 네. 신기한 경험을 시작하셨다고. 자, 좋아요. 류준영님, 바네사님 어서 오세요. 알람이 안 떠요. 알람이 안 뜨면 뜨게 만들어야 되는데 못 들은 거 아니야? 네. 부자 금선이님 어서 오시고요. 송혜님 반갑습니다. 최리치님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십시오. 이영란님 반갑습니다. 진민철님, 상투실형님, 조님, 용용님, 부자오빠님 오셨고요. 부자송님, 땅콩 에이스님, 백조부자님, 켈리설님, 담비랑님 반갑습니다. 풍님 부자님, 그리고 찐마이님, 김소영님은 연휴 분위기로다가 걱정은 저한테 맡기고 놀러가게 하시겠다고 가셨어. 그러고 진짜 가신다고? 네, 가라! 행복 만땅님 어서 오시고요. 이명숙님, 예쁜 하늘님, 부자 미인님, 행복한 통장님, 양보의 사탕님, 긍정의 힘님 반갑습니다. 빨봉가지아님, 강창구님, 이원주님, 찐빵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가치나님, 새벽기차님, 민빵님 반갑습니다. 마음부자, 돈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즐거워요. 네, 즐거워. 네. 여섯 번째 조정장 중에 제일 그지 같아요. 지금이? 진짜? 아직 멀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조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옛날에는 그냥 멋모로 당한 거고, 지금은 알면서 당하니까 그지 같아 보이는 거죠. 근데 아직 조정은 끝나지 않았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책을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네. 존 템플턴의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강세장은 비관 속에 태어나 회의 속에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템플턴이 이야기한 거예요. 존 템플턴 경. 네. 이 템플턴은 어떻게 보면 작가요, 작가. 정말 그 뭐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쓰고 했는데 주식 투자에도 아주 성과를 많이 봤죠.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그 사실 뭐 주식 명언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 역발상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이 있잖아요. 그게 보면 이제 좋아 보일 때가 나쁜 것이고 나쁠 때가 좋은 것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들이 많아요. 말들이 많아요. 근데 성투사 비슷한 말 한 적이 있잖아요. 고점 지옥, 저점 천국. 많이 오르면 일단은 조심부터 해야 돼요. 왜? 많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문제야. 아시죠? 네. 어디 주식이 많이 올라. 나 때는 많이 오른다고 그런 거 없었어, 이거. 막 그래야지. 어디 주식이 올라가. 네.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지.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는 거지. 근데 이 주식이라는 걸 하다 보면 그냥 내가 모르게 이제 계속 상승을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거든요.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일단은 많이 모인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너도 나도 좋다고 얘기하게 되고 너도 나도 다 알게 되고 너도 나도 그냥 주식에 이렇게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고평가가 됩니다. 원래 그냥 편안하게 가야지 되는 주식인데 그냥 사람들이 모여요. 야 거기서 돈 벌었대더라. 야 그거 좋대더라. 모인다고. 모이면 어떻게 돼요? 단기에 계속 올라가죠. 단기에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돈을 번단 말이에요.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은 돈을 벌어요. 그 얘기가 또 계속 좋아. 야 누구누구는 돈을 얼마나 벌었대더라. 누구누구는 얼마를 벌었대더라. 그러면서 이제 막차를 탄 사람들이 위에서 바글바글. 근데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안 올라가죠. 팔겠다는 사람만 있어요. 그러면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이 팽팽하게 맞서는 자리가 되면 그게 올라가다가 횡보하는 자리.
여기는 매수가 많은 자리, 여기는 사겠다 팔겠다가 비슷한 자리, 여기는 매도가 많은 자리.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주식이 안 올라가니까 점점 좀 의심을 품는 거거든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코인도 마찬가지야.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는 뭐 누가 돈을 벌었네 어땠네 막 그런 얘기하면서 막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들어가죠. 그거 아니면 뭐 이제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솔직히 코인 아니면 부자 될 수 있는 확률이 없진 않아요. 뭐 방법이 없진 않아. 열심히 일하면 돼. 그잖아요. 열심히 일해봐라. 열심히 일하면 되지. 근데 코인을 그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든 이유가 뭐예요? 짧은 기간 내에 그냥 네 돈을 집어넣은 거야. 내가 힘든 게 아니죠. 내 몸이 힘든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투자를 하게 된 거고, 투자라고 하긴 좀 그렇지. 돈을 집어넣고 짧은 기간 내에 대박 터지길 기다리고 대박 터진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부자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시죠? 네. 여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 네. 과연 나까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들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이 투자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부분에서 다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죠. 누가 돈 벌었다 하더라. 그 얘기가 내 귀에 딱 들린 순간부터 이제 끝난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올랐대더라. 뭐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대더라. 그 얘기 딱 들리는 순간부터 끝나는 겁니다. 상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식 투자를 안 하던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 뉴스에서 시장이 더 간다, 목표 주가 막 높게 잡고,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거기에서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딱 얘기해 드리면 아직 시장은 상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관론이 바닥에 달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낙관론도 최고조에 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요, 지금 코인한테 많이 밀려 있어요.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투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네, 이미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코인 같은 경우는 상투가 아니겠는가. 왜 코인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정신을 차리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긴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맹목적이거든요. 그냥 막 들어가는 거야. 네, 막 들어가요. 이게 뭔지를 모르고 들어가. 문제는 뭔지를 모르고 들어가는 거야. 이거 하면 돈 버는 데더라. 근데 뭔지 몰라. 딱 보니까 뭐 이상한 거 막 글씨 써 있고 막 근데 뭔지를 몰라. 이해 자체를 하지 못한 상태에 막 들어가. 이거 자체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지금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내려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정도 알고 있죠. 근데 이것도 잘 보세요. 우리가 1월달 시점에서 경고를 분명히 해드렸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전부터 우리는 포트폴리오 바꾸고 있었지. 네, 이때부터 이미 경고가 들어갔죠. 자, 이제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것들 이제는 사시면 안 됩니다. 올라갈 때 끝나가는 자리에서 뭘 한다고 그랬죠? 차익 실현을 하면 됩니다. 그죠? 차익 실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뭘 하느냐? 얘네들이 이제 주인공이 아닌 상황이 되게 되면 중소형주들이 이제 요 다음에 올라갈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변화를 읽고 가는 거예요. 변화 읽는 건 되게 간단해요. 생각했던 그 흐름이 갑작스럽게 변화한다. 이게 얘네들 언젠가 올라가겠지 했는데 슬슬 올라가는 거 제가 갑자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항상 상투에 가까워지고 있다. 뭔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이 미쳐요. 이럴 때 미친다고. 시장이 딱 3,000포인트 넘어가면서부터 자, 올해부터는 목표를 정했어. 바로 주식이야. 대형주야. 삼성전자 막 특별 배당금 나오고 막 대형주 올라가고 막 뭐 애플카 이야기 나오고 뭐 배터리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뭐 걔네들 시총 상위권에 줄줄줄 있잖아요. 1등부터 10등까지 쫘라락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지. 근데 잘 생각해 봐봐요.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1월달에 샀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네. 재미가 어디 있어? 이거 재미 더럽게 없지. 그 천하의 삼성전자를 가지고 재미가 더럽게 없다는 얘기야. 하이닉스도 그렇죠. 뭐 LG화학, 하이닉스가 그나마 제일 나아요. 네. LG화학도 그렇죠. 뭐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멀었지. 아직도 아직도 멀었어. 현대차 오늘 조금 올라가는 거 가지고 뭐 많이 생각도 하시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이거 뭐 아직 멀어. 이게 제일 많이 떨어졌어 이게. 네, 이게 제일 심해. 자동차가요. 기아도 마찬가지. 이게 뭐 애플카 한다고 뭐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게 제일 심해, 제일 심해. 고점 대비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사람들이 너무 낙관한 거예요. 3,000포인트 넘었다. 이제 우리는 4,000도 가고 5,000도 가고 10,000도 간다. 당연히 가요. 당연히 가는데 지금이 아니라는 게 문제지. 그죠? 나는 밥을 먹을 거야. 고기 반찬에다 밥을 먹게 될 거야. 근데 밥을 먹지 당연히.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밥 먹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네. 큰일 날 것까지는 없는데 지금 밥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밥 먹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내일 아침에 밥 먹겠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항상 지금쯤 되면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하죠. 저녁을 대부분 눈꽃만큼 먹잖아요. 그거 조금 먹고 이렇게 있으면은 힘들다고. 그럼 밥 먹는 상상을 막 해요. 내일 아침에 내가 고기랑 막 이런 거 다 먹고 말 거야. 막 그러면 행복한 상상하면서 잠이 들지. 여기서 잠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가 맛있는 걸 먹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장이 이렇게 뭔가 큰 그런 뭐 누구다도 다 이렇게 그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시기가 오면 그 시기에서는 주식을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매도의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가가 미친 듯이 올라간다. 그때는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수급과 함께 변화의 포인트를 잡아야 되죠. 자, 이 수급에 대한 포인트는 어떻게 잡았을까요? 제가 늘 아침 시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요. 네, 아침 시황을 통해서. 자, 오늘 뭐뭐뭐 기업이 굉장히 좋대요. 뭐뭐뭐 기업이 어떻게 한대요. 뭐가 어떻대요. 막 등등등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급을 살펴보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 팔고 있어. 야, 이렇게 좋은데 왜 파는 걸까?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네. 이렇게 좋은데 도대체 왜 파는 걸까? 목표 주가가 막 저렇게 올라간다면서 삼성전자 얼마 전에 목표 주가 또 12만원 간다고 나왔대? 네, 증권사에서. 근데 왜 파는 거지? 지금같이 대비해서 지금 사놓으면 수익 많이 벌 것 같은데 니들 근데 왜 파는 거니? 정말 물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솔직하게 물어보지 않아도 답은 나와 있어.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얘들 왜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사가지고 파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개인들이 사서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개인들이 산다는 것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떠넘겨진다, 떠안는다라고 봐야 되겠지. 네, 개인들이 사고 싶어 사는 게 아니죠. 팔고 있으니까 그걸 떠안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수익 실현을 해야 돼요. 수익 실현을. 모든 주식 투자의 목적은 돈입니다. 수익 실현. 실현하지 않은 수익은 그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사이버머니. 필요 없는 거야. 네. 우리 집에 금송아리가 1,000마리가 있든 10,000마리가 있든 뭔 상관입니까? 그걸 뭐 써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죠? 네. 그러니까 수익을 실현하지 않은 뭐 수익이 뭐 1000%가 나왔어. 그러다가 다시 거꾸라져 가지고 마이너스 5%가 됐어. 이거 다 필요 없는 거거든. 1000%가 나와도 뭔 상관인데. 내가 그때 1000%를 벌었었잖아. 그래서 지금은 돈 벌었니?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얘들의 목적. 여러분들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투자 목적은 뭐예요? 그냥 막연하게 돈 벌기라고만 생각하시면 이거 큰일이야. 주식 투자로 돈 벌기. 그냥 부자 되기.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그냥 그거예요. 장래 꿈이 뭐예요? 대통령이요. 네. 똑같은 거야. 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이러면 안 되지. 그냥 여러분 투자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해서 뭘 하고 싶으세요? 나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뭐 100억을 벌고 싶어요. 뭐 1,000억을 벌고 싶어요. 요트 사고 싶어요. 성추사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요. 아, 그건 좋다. 그죠? 네. 뭐든지 될 수가 있지만 그 목적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100억 어떻게 벌 건데요? 응? 부자 어떻게 되실 건데? 그래서 수익을 어떻게 내실 건데? 와,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되게 기본인데 생각 안 하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래서 뭔데 무슨 종목을 사면 되는데 그냥 종목에 하나 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답이 없어요. 저 잘려.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렇게 되겠지. 야,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투자 뭐라고 해야 돼? 투자의 방법? 기준? 그런 것들을 꼭 설정하고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주린이 분들은 그냥 돈 벌었다, 돈 번다 그 얘기를 가지고 덜컥 사는 거야. 뉴스를 보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아무런 기준이 없어. 도대체 주식을 내가 왜 여기서 샀는지, 얼마까지 가지고 갈 것인지, 어떻게 되면 팔 것인지, 더 살 것인지, 기다릴 것인지, 말 것인지, 뭘 어쩔 것인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 근데 주식은 일단 손해가 나는 건 눈이 있으니까 보이잖아. 마이너스 20%네? 어떻게 하지? 근데 마이너스 20%라는 걸 보지도 않아. 내가 1억을 투자하는데 2천만 원이 날라갔네? 이것만 보여요. 호호, 2천만 원이 날라갔네? 얼마 투자하셨어요? 10억 투자했는데 2천만 원이나 날라갔어요. 2천만 원 물론 큰 돈이긴 한데, 저 금액으로 보시는 것도 아니고요. 퍼센테이지로 보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기준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를 아예 생각을 안 해버리게 되면 투자 자체가 망가져 버려요. 왜냐면 생각해 봐봐요. 여기서 매수를 잘했어. 근데 매도를 계속 못하고 있어.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수익 실현 안 하고서.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내가 예전에 한번 해드렸죠. NC소프트 이 얘기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NC소프트를 제가 2008년도에 5만원 사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뭐 완전 미친 급수 아니겠어요? 딱 5만원 샀었지. 이게 이렇게 빵 하고 치고 올라가서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니까 주식을 팔았다가 여기서 다시 사신 분이 있는 거야. 다시 샀는데 이게 이렇게 가니까 네 100% 수익이 났네?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가격을 보면 100% 수익이 나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20만원, 여기가 이제 40만원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00% 수익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100% 수익이 났는데 이거를 안 판 거예요. 안 팔았어. 그랬더니 이게 점점 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나왔네? 손절을 했어요. 손절. 100% 수익이 나던 것을 손절 매도를 쳐버립니다. 그 손절 매도를 치고 났는데 이게 그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10 얼마밖에 안 되잖아. 14만원. 이게 얼마까지 가요? 100만원까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 봐봐요. 내가 주식을 샀어. 좋아. 사는 건 좋다 이거야. 신고가 나오고 하니까 뭐 전망이 좋고 하니까 샀어. 오케이. 뒤늦게 샀으니까 좋았어. 100% 수익이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자, 나는 추세가 망가지면 팔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100% 수익이 나왔으면 뭘 해야 되겠다라든지, 뭐 이런 기준 자체가 없는 거야. 그냥 100% 수익이 나왔으니까, 와, 좋아요. 근데 이게 떨어져가지고 손실이 났어. 와, 무서워. 팔아야 되겠다. 막 고민을 엄청나게, 밤에 잠도 못 자. 그러다가 손절 매도를 덜컥 해. 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나는 처음에 샀을 때 무조건 갈 거야. 나는 이거 그냥 떨어지든가 말든가 계속 가져갈 거야. 이런 전략이 서 있다. 그러면 난 뭐 떨어지든 말든 관계 없잖아요. 우량 주니까 망할 일 없다. 그럼 뭐 가져가면 돼. 그럼 가져가면 어쨌든 간에 주가는 상승해서 더 많이 수익이 나겠죠. 그게 아니라 나는 변곡점에선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사겠다. 그럼 여기서 팔아줘야지. 이런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고민하시는 분, 현대차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시장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를 내가 9만원에 샀어. 9만원에 사든 10만원에 사든 뭐 20만원에 사든 별 관계가 없어요. 상관없어. 얼마나 사든 뭔 상관이야. 삼성전자가 망할 일은 없잖아. 그잖아요. 삼성전자가 망합니까? 이재용이 뭐 감옥에 있다가 망하겠습니까? 안 망해요. 망할 일이 없어. 그러면 망할 일이 없는 회사를 내가 잘 샀어. 배당도 받아야 되겠다. 근데 이거 1월달에 사가지고 배당 왜 안 주냐고 그런 분도 있더라. 네. 얼마나 공부가 안 됐으면 1월달에 사가지고 배당 왜 안 주냐고. 네. 야, 이거는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런 분이 있어. 왜 배당을 안 주나요? 여기서 막 실제로 매수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 배당 받으려고 매수하신 분도 있대요. 근데 1월달에 매수 안만 해봤자 배당 안 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 이거 완전히 기본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근데 의외로 많았다는 거지. 얼마나 이게 넌센스 같은 일입니까? 주식에 대한 그런 전혀 기본적인 부분도, 내가 배당을 받으러 사면 언제 어떻게 사야 된다는 걸 정도 알고 사야지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샀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 묻지마 투자라든지 그냥 막 투자하는 것에 대한 얼마나 그런 그 강력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지 분기 배당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번에 그 나오는 그 1월 달에 받은 이번에 그 우리가 언제 받았지? 4월 달에 받은 그 특별 배당. 네. 그걸 왜 안 주냐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1월 달에 그 배당 받으려고 사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 무조건 사면 주는 줄 알고. 근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삼성전자를 샀어.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막 그런 푸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손실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일단 세워 있어야 돼요. 야, 나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봐주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투자한 금액이 몇 퍼센트가 나오면 뭐 손절매도 하든 잘라내든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니까 죽도록 그냥 네 뭐 지가 뭐 네가 이겨 내가 해보자 난 매달 계속 사버릴 거야 라든지 아니면 그냥 계속 존버를 타가지고 언젠간 올라가겠지 뭐 몇 년이고 기다려 줄 테야 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체가 없어. 그거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공포에 떨고 있어. 나 떨고 있냐? 어떻게 하냐? 막 계속 이런 고민만 하고 삼성전자 이런 개잡주 다시는 주식 하나 봐라. 삼성전자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많이 올랐잖아.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주식은 계속 올라갈 수 없어요. 아시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당연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내려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 게 이게 내 잘못이지 주식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려가야 될 시점에서 매수한 게 내 잘못이거든. 그 이런 데서 추천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런 데서 뭐 종목을 매수해야 되겠다. 이게 증권사가 계속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들이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 근데 추천하면서 계속 이놈들이 팔아먹은 이유는 뭐냐? 뭐 목표 주가가 그때 뭐 얼마 간다고? 15만 원 간다고 그래서 18만 원 간다고 그랬어. 야, 증권사 리포트 나올 때가 뭐 어마어마했죠. 네, 10만 전자 간드아 뭐 전세 그냥 전 세계가 아니지. 그냥 전 국민이 다 더 들떠가지고 삼성전자를 사야 한다 막 그러면 우리 단풍기도 막 사야 되겠다고 막. 네, 나도 그때 살려고 그랬지 막막막. 네, 우리 단풍기조차도 그냥 삼성전자 얘기 나오면 그냥 침을 질질 흘리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삼성전자가 그 했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 집을 팔았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제가 수급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급을 보라고 했잖아. 아니 주가가 계속 좋다고 하는데 계속 간다고 하는데 왜 파니? 응? 왜 파니? 니들은 도대체 왜 파는 거예요? 너님들은 왜 파는 겁니까? 그랬더니 연기금이 생각해서 말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비중 조절하려고. 비중? 비중 같은 소리 아니. 비중 조절하려고 그래. 비중 조절. 물론 이제 비중 조절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맞기는 맞겠지. 근데 비중 조절하려고 파는 거래요. 외국인들은 말도 없어. 그냥 뭐라고 씨부리는 것 같긴 한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네. 주가가 올라가면 수급 주체들은 뭘 찾습니까? 매도를 해야 될 핑계를 찾습니다. 매도를 해야 될 핑계를 찾아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정말 좋은데 진짜 좋은데 나는 꼭 팔아야 돼. 정말 아깝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야바이꾼이나 똑같은 거지. 이게 뭐 그냥 똑같은 거야. 으아, 약장수 애들. 으아, 이거 진짜 좋은데 내가 돈만 있으면 이거 막 하겠는데. 와, 진짜 사장님 진짜 최고. 와, 진짜 기회 잡으셨습니다. 땅 파는 애들도 그렇잖아요. 와, 이거 진짜 내가 돈만 있으면 투자하는 건데 막 묻어 넣는 건데 이거 놔두면 막 그냥 고속도로 빵 뚫리고 막 으아. 가보니까 절벽이야. 절벽에 무슨 뭐 롤러코스터냐? 네, 절벽의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고속도로 뚫리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냐? 야, 그런 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네. 진짜 좋은데 나는 팔아야 돼. 와, 너희들 진짜 행운이다. 이렇게 증권사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정말 좋은데. 야, 당신들은 진짜 사니까 좋겠다.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돼. 너무 아깝네. 그럼 개인들은 그 막 사면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저 병신들 나다 가져야지 막 그러면서 막 밤에 꿈을 꾼다고 뭐 예? 삼성전자로 이 주식을 나중에 팔아가지고 배당도 받고 막 시세 차익도 이렇게 나가지고 그냥 막 빌딩을 지었다 했다가 야 우리 뭐 여보 우리 양평에다가 뭐 땅 그 호수 보이는 데다가 땅 사가지고 전원주택을 뭐 3층으로 올리네 5층으로 올리네 뭐 1000평을 사네 2000평을 사네 야 그런 꿈을 꾸면서 네 로또를 또 만지작거리고 참,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이게 팩트를 조지는 것 같아서 조금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현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뭘 봐야 되냐면 수급을 꼭 들여다보셔야지 돼요. 도대체 그래서 니들이 뭘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꼭 여러분들 보셔요. 니들 왜 팔고 있는데 일단은 수급 주체가 팔고 있으면 조심부터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오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니들이 사야지.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처음에 할 때 종목을 처음에 잡아낼 때 수급을 먼저 보라고 말씀드리죠.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데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했어. 이런 주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개기는 거야. 그냥 죽도록 개겨봐요. 고영이 그랬거든요. 주가가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는데 계속 사는 거야. 외국인들이 계속 사. 어쩌 이 새끼들 봐라. 뭐야, 뭔데 니들 계속, 뭔데 계속 사는데, 왜 계속 사는데, 근데 주가는 계속 또 떨어지기도 하는데 계속 사. 왜 사는데 니들? 왜 사는 걸까요? 뭔가 헤쳐먹을 게 있으니까. 네. 주가는 안 움직이는데 계속 사. 그러면서 또 얘기가 계속 뭐 이상한 얘기들 나고 좋은 얘기가 한 개도 없어. 근데 계속 사? 그럼 결국에는 가죠. 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현대차, 뭐 애플, 뭐 기아 뭐 마찬가지,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왜 팔았을까? 왜 팔았을까? 현대차 이거 왜 팔았을까? 왜 팔고 있는 것일까? 이거 생각해 봐봐요. 현대차나 뭐 기아나 다 마찬가지죠. 주식을 딱 했는데 그 당시에 애플카 아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랬어? 얘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잘 됐다. 네? 오히려 잘 됐다. 우리가 애플의 하청업체냐? 오히려 잘 됐다. 아, 물론 그리고 잘 된 걸 수도 있어요. 뭐 현대차 그룹이 그래도 세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애플의 무슨 하청업체 이거 해야 되겠어? 뭐 오히려 뭐 잘 된 걸 수도 있지. 근데 그렇다라면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는 반납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응? 반납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거 빼는 거예요 지금. 애플카 이슈 있었던 거 빼야 되겠다. 그거 빼는 겁니다. 근데 뭐 오히려 잘 됐다 그러면서 니들 왜 파는데? 잘 된 거면 팔면 안 되잖아. 시장을 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막 바글바글 시끄러울 때 그때 수급을 보라고. 지들이 사고 있나 팔고 있나를 봐보세요. 개인들이 사든지 파는지 말고 개인들이 백날 샀든 뭐 그 다 필요 없어요. 개인들이 사면은 마지막에 그냥 불꽃놀이밖에 안 해. 진짜 그 큰 흐름을 좌우지우지하는 것들은 기관과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 수급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장중시황이나 마감시황에서 계속 수급을 이야기해 주다. 얘들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시장 못 올라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 올라갑니다. 얘 커버해주면 됩니다. 업종별 뭘 합니다. 이 종목들 지금 사고 있습니다. 팔고 있습니다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이 포지션들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셀트리온, 뭐 저쪽에 있는 거 뭐 셀트리온 뭐 이런 거 마찬가지. 네, 이건 뭐 달라고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뭐하러 해요. 지금 어쨌든 대차 잔고 뭐 공매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거 하지 마요. 셀트리온만 있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거 이거 사가지고 뭐 하려고 고생하냔 말이야.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추세가 하향 추세예요. 그죠? 하향 추세인데다가 이거 누구만 있어? 개인들만 있어요. 가겠지, 뭐 올라가겠지, 뭐 계속 이런 거 보면은 자잘한 부분들이긴 한데 이게 전부 다 기술적 반등이 나가면서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 왜 실패하는 것일까? 이런 것도 고민해야 돼요. 지지선은 도대체 왜 깨졌을까? 이런 거 고민해야 돼요. 이거 붙잡고서 그냥 늘어지고 있으면은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팔고 나면 수익이 나오겠지 이제. 네. 팔고 나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겠죠. 더 이상 못 찾는 자리까지 왔을 때 또는 반대 매매가 나왔을 때 투매가 쏟아졌을 때.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잘 보세요. 계좌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권만 제외하고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아서 그게 무서운 장 아니야. 시장이 막 2%씩 떨어지는데 이 지수가 빠진 이유는 뭐라고요? 대형주가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계좌 한번 들여다보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빠졌을 거야. 대형주 제외하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많이 봤자 마이너스 한 3, 4% 아니겠어요? 나만 이래? 나만 이런 거야? 뭐 어떤 것도 플러스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걔네들 그 논란이 되는 종목들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종목들을 제외하고 나면 솔직히 많이 안 빠졌다는 이야기야. 마이너스 2에서 3%이 정도는 그냥 평상시에도 나오는 변동폭이잖아요. 시장이 2% 빠졌는데 내 종목이 2% 빠졌대. 그럼 된 거지. 네. 걔네들은 전부 다 그 타겟팅이 되는 것들이잖아. 시총 상위권 종목들. 배터리, 전기전자, 자동차, 그 다음에 뭐야 바이오. 그냥 뭐랄까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데 막 올라갔었던 것들이 이제 다 쪽에 맞잖아요. 다 주자들이 맞고 있는 거잖아요. 걔네들만 조심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걔네들만 조심하시면 돼요. 포트폴리오 사실 별거 없어. 대형주가 떨어지고 있을 때는 중소형주만 딱 들고 있으면 돼요. 정말 살 게 없다 현금 딱 들고 있으면 됩니다. 대형주 그동안 있던 거 어떻게 해요? 팔아야지. 계속 팔려고 했잖아. 계속 팔으려고 했잖아. 비중이라도 줄여놓으시라고.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하실 거라고. 근데 그냥 뭐 에이 모르겠다 나는 뭐 대형주 우량주인데 뭐 그냥 확 떨어졌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지금에도 팔까요? 이런 질문도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가고 있는 거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거 뭐예요? 뭐 철강이라든지 조선해운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움직이죠. 근데 건설이든 철강이든 이런 것들도 오늘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올라갔죠.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별 영향이 없지만 위쪽에서 막 움직였었던 것들은 또 조정을 받는다고. 네. 오늘 뭐 HSD 엔지니아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STX 중공업이라든지 네. STX 중공업 이거 뭐 이거 또 상한가 갔어요. 그죠? 그 이런 조선해운주들은 또 그 안 올라간 것도 올라가는 거야. 근데 HMM 이런 것도 떨어졌지 오늘.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보셔야 돼요. 네. 온도 차이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아베스트 어떻게 됐어요? 근데 오늘 떨어졌어? 그치. 매도 잘했잖아.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포지션이 이게 좀 뭔가 무리하다 싶은 것들은 팔면은 일단 그게 돼요. 그게 돈이 되는 거야. 근데 물론 이제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현대건설 나쁘진 않아요. 근데 변동성이 커지니까 매도 치면 좋겠다. 쭉 빠지잖아요. 그런 식이죠. 지금 이런 대응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이렇게 추세가 가는 것들은 에이 나 이런 거 무시하고 갈래. 그럼 가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것들 있죠. 네. 뭐라고 말 안 해도 다 알겠죠? 이런 것들은 뒤지는 거야. 네. 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은 여러분들이 세워 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진짜 골치 아픈 일을 당하게 되겠죠. 많이 오르지 않은 것이 핵심이에요.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뭔가 매수가 들어가고 있어. 그럼 괜찮아요. 근데 매수가 안 들어가 또는 시장에서 계속 좋은 뉴스만 얘기해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종목만 얘기해 그럼 그건 고점이야. 주가가 상승하면서 대형주는 여러분들이 정말 쉬운 게 중소형주들은 확 뛰었다가 확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대형주들은 좋은 게 뭐냐면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 즈음에서 계속 좋은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슬금슬금 내려가거든. 매도할 기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대세가 찌그러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손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많은 기간 동안에 뭘 하냐면 얘들은 매도하세요 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이런 모습이 왜 나오냐면 지들이 팔아먹기 위해서야. 대형주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거든요. 한꺼번에 다 팔게 되면 문제가 돼. 그래서 조금 팔고요. 떨어지면은 조금 다시 사가지고 또 올려놓고 또 팔고 100개 팔고 50개 사고 100개 팔고 50개 사고 100개 팔고 50개 사고 해가지고 점점 내 물량을 다 줄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외국인 들어온다고 또 걔네들이 와장창 달라붙어가지고 또 신고가 조금 놔주면 좋다고 그냥 여기서 사주고 그러면 사고 있으면 또 외국인들 갖다 팔고 막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정신 차려보면 남아있는 건 개인밖에 없어. 네.
개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팔고 나면 이제 떨어지겠지. 대형주는 좋은 점은 딱 그거예요. 팔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 근데 팔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고, 저 새끼 뭐 이래 저거. 팔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고 나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끝이야. 끝이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회를 줄 때 그것을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그런 고점이 나오지 않은 것도 있죠. 이렇게 뭐 날카롭게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단기적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상승은 계속 지속된다고 보시면 돼요.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또 추세가 꺾이려면 어떻게 돼요? 많이 올라야 되겠지. 많이 올라야지 거기서 뭔가 이제 뭐 팔아먹거나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주식 투자의 목적이 뭐라고요?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함. 근데 조금은 눈곱만큼 올랐어. 에이 뭐 애들 그 뭐 가게 동네 전방에서 과자 값밖에 안 돼. 그래갖고 주식을 안 판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매수 계속 들어가고 있지. 이런 거 괜찮아요. 그냥 가는 거야. 단기적으로 물론 떨어질 수 있어. 떨어지니까 지금 시장 경과 맞물려서 주가가 떨어지면 밑에서 좀 다시 사본 거나 이렇게 가져도 돼요. 이런 것들은 괜찮아. 철강도 지금 끝났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네. 철강도 지금 보면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 없어요. 근데 포스콜 여기서부터 추적을 해 나갔는데, 야, 그걸 한 번에 못 사네. 참, 진짜. 너무 제도 문제긴 한데, 네. 밑바닥에서는 그냥 대충 사는 거요. 밑에서는. 야, 이 얼마 좋았습니까, 이때? 네. 추세로 탁 돌리는 자리는 그냥, 지금은 어떻게 못 사지. 지금 못 사. 이제는 갈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쯤 끝날 것인가? 자, 주식은, 대형주들은 추세를 잘 봐요. 이렇게 계속 가죠. 그러다가, 이렇게 눕는 자리 생겨. 잘 못 가는 자리가 나옵니다. 이게 100% 나옵니다. 그냥 뒤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냥 뒤질 일이 없어요. 추세가 만들어진 것들은 절대 그냥 뒤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매도할 기회를 줘요. 네. 그 자리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할 자리는 무조건 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들은 그냥 갖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면 그때 파시면 돼요.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은 그런 자리가 나온 거잖아요. 네,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못 가잖아. 못 가. 못 가니까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거든. 네.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는 척 하지만 못 가잖아요. 팔으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부터 안 팔아. 왜 안 팔지? 못 가는데? 그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안 파는 걸까요? 왜 안 팔았어요? 왜 안 팔았어? 연기금 외국인들 다 팔고 있는데 왜 안 팔았어요? 좋은 얘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잖아요. LG화학이나 이런 거 왜 안 팔았을까? 왜 안 팔았을까요?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희한하지.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자꾸 행복회로를 돌리게 되거든요. 주식을 계속 그렇게 만들어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좋은 뉴스 뿌리고요. 실제로 또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진짜 갈 것처럼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못 파는 거예요. 저럴 때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못하게 됩니다. 지금 지수도 한번 보세요. 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분명히 내가 매도 의견을 드리는데도 매도를 아무도 안 했어. 그죠? 뭐, 그 유료연님들이야 이제 돈 내고 가입했으니까 문자로 보내면은 에이씨 그 돈 내고 가입했는데 더러워서라도 판다. 더러워서라도 판다 그 생각해서 이제 팔아가지고 지금 이제 현금 들고서 돈 세고 있으니까 행복하실 수 있겠지만은 무방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냥 파시라고. 파십시오. 파십시오. 왜? 주가의 조정이 보이잖아. 보이잖아요. 코스닥 같은 거 다 보이잖아요. 조정이 보이잖아요. 그럼 웬만한 거 다 파시라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뭐냐면 이격이 벌어진 거. 내가 가진 주식은 이격은 좀 벌어졌지만 바이오 종목 아닌데요? 시총 상위권 아닌데요? 안 팔면 안 돼요? 안 팔아도 괜찮긴 해요. 안 팔아도 괜찮긴 해요. 근데 대가는 치러야 돼. 뭐냐면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때 뭐 한다고 그랬어? 모진년 옆에 있으면은 벼락을 맞는다고 그랬지. 이게 모진년이야. 그러면 하늘에서 저런 모진년 그러면서 놈이라고 할까요? 모진놈 그러면서 이제 벼락을 딱 때리는데 옆에 있다가 갑자기 같이 감전되는 거야. 와 감전되는 거예요. 왜? 그냥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이 떨어질 때는 내 종목이 아무리 용가리 통뼈라도요, 갈 놈도 있겠지만 못 갈 놈이 태반이거든. 네. 시장이 조정을 받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놈들 먼저 타겟팅 되는 거예요. 두들겨 맞는 거야. 그냥 얻어 맞는 거거든요. 팔고 안 팔고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네. 팔고 안 팔고는 여러분들 자유. 뭐 강제사항이 아니거든요. 뭐 유료연이라고 해서 뭐 문자 보내서 안 팔면 큰일 납니다. 내 가정 방문합니다. 뭐 우리 만나서 뭐 이렇게 뭐 싸움 붙습니다. 뭐 그거 아니거든. 그 팔고 안 팔고 여러분들 자유죠. 자유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격이 벌어진 주식들은 시장이 조정 나올 때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 내가 견딜 수 있으면 괜찮아.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에이 뭐 그냥 버티면 되겠지 뭐.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뭐.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거 견디지도 못하면서 이거를 안 팔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난 이만큼 들어오더라도 괜찮아. 난 뭔가 계획이 있어. 나는 다 계획이 있어.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아무런 계획이 없고 생각이 없어.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런 분들은 꼭 나중에 이제 와서 무슨 얘기 하냐면 지금이라도 팔까요? 그 얘기 하세요. 지금이라도 팔까요? 지금이라도 팔까요? 네. 꼭 그 이분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다리고 있다가 많이 오른 다음에 지금 사면 안 될까요? 네. 사람 미치게 만드는 질문이죠. 네. 지금이라도 팔까요? 지금 사면 안 될까요? 이건데 지금은 이미 늦었어. 이제는 팔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매도 의미 없어요. 주식의 매도는요, 뭐라고 했죠? 떨어지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네. 떨어지기 전에 하는 거지. 다 떨어지고 나서 뭐 하려고 매도해. 네.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소가 들어있을 때 외양간을 고쳐야지. 소가 이미 도망가고 없는데 뭐 거기서 외양간을 고치고서 소야 돌아와라 외양간 고쳐놨다. 네? 뭐 철수야 돌아와라 아빠 빤스 줄여놨다. 이런 말을 뭐 하달라고 하냐고. 이미 철수가 집을 나가기 전에 아빠 빤스를 줄여서 줬어야지. 예? 애가 빤스가 없어갖고 얼마나 고생했겠어. 그냥 맨날 아빠 빤스 줄여놨다 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애가 집을 나갔는데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매도가 어떻다?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매도하지 마세요. 매도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매도를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파는 순간 뭐가 되냐면 주가는 반등 나갑니다. 조만간 나올 거야 반등. 어떻게 하냐고요? 작두를 탔다 내가. 작두를 타서. 네. 작두를 타서. 이거는 참 여러분들이 이 생리를 좀 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식이라는 것이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요. 그 주식도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반발 매수라는 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이야. 주가가 여기서 지금 이만큼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반등은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는데 이 반등이 상승으로 연결돼서 다시 전고점 넘겨가지고 막 신나게 달려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조금 올라가다 말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이거는 무조건 나와. 네?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 무조건 나와요. 그게 언제? 못 올라가겠다 싶을 때. 큰일 났다 싶을 때요. 큰일 났다 싶을 때. 이제 슬슬 이제 배우자분들이 물어볼 때 되지 않았어요? 여보! 일로 와봐요. 주식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딱 때려볼 때 되지 않았어요? 네. 어이구 이 옆였네요. 네가 무슨 주식을 한다고. 이런 남자도 있을 거고. 네. 즐겁게 살자님 슈퍼채팅 굉장히 큰 3,900원 문제라고. 감사합니다. 즐겨 살자님. 네,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슬슬 뭐가 돼요? 걱정이 되기 시작하지, 이제.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걱정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한 방 세게 때려버리니까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도 갑자기 떠오르게 되고 주식이 훅 떨어지고 계좌 잔 걸 보니까 느낌 오잖아. 이제 느낌 올 때 됐죠. 그러면 조만간이야. 조만간 반등 나거든. 왜냐면 내가 팔거든. 내가 파는 순간 주가는 올라가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문제는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 뭉클님. 똑같은 질문 계속 하지만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이에요.
공짜 주식인데 이것을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100% 자유예요. 자유인데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내가 공짜 주식을 갖고 있어. 근데 이게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올 일은 없어요. 네, 올 일은 없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100%야. 100% 수익이 났어. 100% 수익이 났는데 이거 다 팔았잖아요. 여기서 팔았죠. 그래서 남은 것까지 다 팔았어요. 그냥 공짜지만 파십시오 해서 다 팔았잖아요. 다 팔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팔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짜인데 뭐 달라고 팔아요? 네, 저 역시도 그래요. 공짜인데 뭐라고 팔아? 그냥 냅두면 되지.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못 견디는 사람이 있다고. 공짜 100%짜리가 뭐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한 50%까지 떨어졌어. 이거 못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변동을 굳이 내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견딜 수 있다면 괜찮아요. 네. 공짜인데 뭔 걱정이야. 안 팔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잖아. 떨어질게. 그러면 여기서 팔아가지고 밑에 다시 사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투자에서 유들이가 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안 팔아도 상관없고 내가 견딜 수 있으면 안 팔아도 돼요. 근데 견딜 수 없다. 주식값 빠지는 거 못 견디겠다. 결국에는 팔아버릴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위에서 파시라고요. 이해 들어가세요? 네. 이해되세요? 그러면 지금 이 주식을 여기서 팔아야 되겠느냐 말겠느냐에 대한 답이 나오죠. 이게 더 빠지면은 내가 견딜 수 있겠는가? 견디겠다. 그럼 냅두세요. 못 견디겠다. 그럼 파는 거야. 지금이라도. 수익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지. 수익을 그런 식으로 내가 킵을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내가 팔았어.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밑에 다시 살 때가 됐어. 그럼 그 돈을 다시 사야 돼요. 근데 이미 돈이 없어. 이미 다른 회사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전적으로 여러분들 자유예요. 뭐 사든 팔든 뭐 찌지든 볶아먹든 그건 뭔 관계 없잖아요. 내가 생선을 고등어를 사왔어. 고등어를 뭐 기름에 튀겨 먹든 아니면 조림을 해 먹든 뭐 생으로 뜯어 먹든 그건 전적으로 내 자유예요. 네, 딱 그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견딜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내려가는 흐름을 이거를 내가 버틸 수 있겠는가? 삼성전자랑 똑같은 거예요. 네. 삼성전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안 팔아도 돼요. 그냥 여기서 내가 뭐 9만 6천 원에 샀어. 물렸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안 팔아도 돼요. 어쨌든 9만 6천 원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이 과정을 그냥 생으로 버틸 수 있겠느냐? 못 버틴다에 저는 네 왼쪽 손만 가지 않고 네 내가 가진 돈 다 걸겠다 이 얘기지. 대부분 줄이는 분들은 못 버팁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딱 사람 미치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거든요. 사람을 딱 미치게 만듭니다. 그 개중에는 막 7년씩 뭐 8년씩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도 계셔서 뭐 드디어 본전했습니다. 근데 7년 만에 8년 만에 본전했다. 그게 승리일까? 그건 승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 꾸준하게 들고 가는 것도 괜찮아.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밑바닥에서 샀을 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버티는 거 그건 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2017년도에도 주식을 팔았거든요. 삼성전자 주식을요. 왜 그랬을까? 이때도 똑같았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나오면서 막 외국인들이 막 사고 막 연병 지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수익이 나니까 뭔 소리를 했냐면 김정은이 여기서 미사일 한 방 딱 쏘니까 오 정말로 좋은데 김정은이 미사일 쏴가지고 나는 도대체가 안 되겠네. 아 참 좋은데 팔아야 쓰겠네. 그러면서 팔아치웠단 말이야. 헛주 이 새끼들 봐라. 그렇게 좋은데 김정은 때문에 판다고? 뭔 개소리요? 그러면서 같이 팔았지. 주가는 결국 그렇게 변합니다. 똑같아요. 지금은 비싸지 않아요? 참 좋은데 팔아야 쓰겠네. 네. 누가 사줄 사람이 있겠어요? 그랬더니 뭐 개인들이 막 그냥 막 엄청 달려들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인데 저 새끼들 팔고 있다. 저 멍청한 제임스 토마스 저 새끼들 제가 막 그러면서. 지금도 똑같았죠. 야 이렇게 시장 좋고 뭐 좋은데 뭐 저 새끼들 왜 팔고 있지? 왜 팔고 있을까? 그 한번 생각해 봐봐요. 참 좋은데 왜 팔을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내가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어디서 샀을까? 여기서 사기 시작합니다. 2019년도요. 그리고 계속 버틴 거예요. 100% 나왔지. 44,000원인가 45,000원인가가 평단가였거든요. 100% 나왔어요. 이런 거는 버티란 이야기예요. 그냥 이렇게 밑에서 사가지고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냅둬 버려. 그러면은 어떻게든 수익이 나요. 근데 위에서 있는 것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 가격대가 얼마예요? 57,000원인데 내가 여기서 물렸어. 그러면 이거 내려가죠. 횡보하죠. 올라가서 본전 나오다가 또 떨어지죠. 또 올라가서 본전은 이게 얼마 걸렸어? 3년 걸렸어. 네. 3년이면요. 한석봉이가 눈을 감고 붓글씨를 쓴다고. 어? 3년이면 한석봉이가 눈을 감고 붓글씨를 써.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냥 눈을 감고 붓글씨를 쓸 수 있는 시간인데 과연 그 시간을 과연 그렇게 쉽게 버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100이면 100 못 견딥니다. 개 중에 견디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못 견디고 그냥 언제서 파느냐? 많이 떨어진 다음에 팔아요. 그냥 에이씨 더러운 새끼들 다시는 주식 안 한다. 왜냐면 옆에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여보 내가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식 그만 하면 안 될까? 그 얘기 나오거든요. 네, 술 한잔 먹으면서 그왜 아쉽게 팔아버려 매시 뭐 알았어 막 싸우면 막 싸우다가 왜냐면 그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걸 수도 있죠. 안 그러면 TV 날아가는데. 네. 얼마나 손실 봤어? 이쯤에서 금방 끝내자. 더 손실 날 수도 있잖아. 왜 이런 생각도 계속 들거든요. 또 주변에서 또 이제 손실 본다는 이야기 막 들리기 시작하고 멘탈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내가 기준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지금 가지신 내가 최고점에 산 주린이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버티거나 안 버티거나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자유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항상 책임이 따르겠죠.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견딜 수 있겠는가? 네. 세월은 사실 금방 가요. 뭐 1년이고, 2년이고, 뭐 5년이고, 10년이고, 금방 갑니다. 금방 가긴 가는데, 네. 내가 그 돈을 거기다 탁 묻어놓고 버틸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게 내가 투자한 자금이, 원래 총 투자금이 1억인데, 여기다 한 500만원 묻었어. 이거는 뭐 잊어버려도 돼. 잊어버려도 돼. 네.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뭐 1억인데 1억을 다 넣었어. 이러면 못 기다릴 수도 있어요. 힘들지, 힘들어. 근데 우리 문클림 같은 경우는 일단 100% 이상 수익이 나온 거고, 그 투자 원금을 빼고 이익금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짜잖아. 그런 것들 그냥 방치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대형 투자면 어쨌든 그거보다 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셔도 돼요. 네, 결론은 버틸 수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냥 거기에 대한 마음 수련만 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네. 지금 매도하기 전에, 이 주식이 떨어지기 전에 일단 매도에 대한 사인을 계속 드렸단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었죠. 그래서 좀 파시면 좋겠습니다. 비중을 좀 축소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하실 필요 없고요. 얘네들은 누구? 연기금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부터 해가지고 타겟팅 되는 게 얘네들 막 파는 건데 참 좋은데 팔아야 되겠어요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우리가 조심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주가 다 빼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걔네들을 갖고 있다면 아직 여전히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네. 근데 억울한 애들이 분명히 있어. 억울한 애들. 나는 그런 거 아닌데요. 나는 뭐 그렇게까지 뭐 공매도가 타겟팅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얘들이 팔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가가 떨어졌어요. 이격이 많이 올라갔던 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이런 애들 억울한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지금 팔지 마세요. 이제는 주식 파는 게 의미가 없어. 왜냐면 다 떨어졌거든요.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 겁을 먹기 시작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심리적인 부분도 또 지지선에 걸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반등이
오늘 오늘이 아니지 이제 화요일 아니면 이제 하루 쉬니까 목요일 화목 중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술적 반등이긴 한데 이 기술적 반등이 얼만큼 갈 것인지 또 연결이 계속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뒤질 것인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반등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파는 것은 일단은 아니겠지. 이미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맞은 거 다 맞고 나서 방어를 딱 해. 꼰터로 딱 나갔는데 가드를 내리고 있다가 다 맞았어.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봐. 그럼 뭐가 돼요? 영구지 영구. 네, 이렇게 할 때마다 맞고 이렇게 영구다 영구. 이게 때리고 막. 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이제라도 매도해야 되나요? 네 말이 맞았네. 성철아 네 말이 맞았네요. 이제라도 팔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순간 네, 참 안타까워지는 거지.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대형주 계속 타겟팅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계속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공매도가 오늘부터 나온 겁니까? 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겁니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네, 들어가세요. 네. 공매도 때문에 그럼 주가가 폭락한 겁니까? 공매도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공매도가 나와서 주가를 폭락시켰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공매도.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뭘 해놨어야지, 뭐 있어야지. 자, 공매도가 시작을 하려면 오늘부터 때리는 게 아니죠. 네, 점점점 장고는 늘어가겠지만 오늘부터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직 덜 팔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은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 좀 해드렸던 게 뭐냐면 외국인들의 눈치를 안 보기 때문에 그냥 막 갖다 던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건데 사실 오늘 그렇게 많이 빠지면 안 돼요. 네.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공매도 재개 첫날 코스닥은 급락했지만 코스피는 잘 버텨. 이 원래 기사가 시장 괜찮았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코스닥만 가지고 얘기한 거죠. 잘 버텼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그런 화살을 비난의 화살을 받지 않을 테니까. 얘네들은 다 계획이 있어요. 시나리오가 다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많이 샀다, 조금 팔았다, 많이 팔았다, 조금 샀다가 이래가지고 다 계획이 있어요. 매집할 때 계획, 그 다음에 올라갈 때 계획, 그 꼭대기에서 팔고 나오는 계획, 탈출하는 계획 다 있다고. 어떻게 이용해 먹을 것인가 다 있다고. 다 손바닥 올려놓고 다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그걸 이겨 먹겠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따라가셔야 돼, 얘네들을.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네. 내가 시장을 이기겠다고 그냥 막 거기서 막 백날 해도 안 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내가 파도를 이기겠다고 바닷가에 딱 서가지고 이야 나는 파도를 이길 거야. 네, 파도를 어떻게 이길 거야? 못 이겨. 못 이긴다고. 사람이 어떻게 이겨? 야 나는 사계절이 바뀌는 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고 겨울, 가을 막 이렇게 거꾸로 가게 만들겠어. 할 수 있으면 해봐요. 안 되지. 벤자민 버튼이야? 시간이 거꾸로 가게? 그런 거 없어요. 그 순리대로 가는 것이 가장 맞는 겁니다. 틀린 것 같지? 뭔가 잘못된 것 같지? 근데 그렇게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4대강 봐봐요, 4대강. 분명히 이건 아니잖아. 4대강 안 될 거 다 알고 있었잖아. 근데 뭐예요? 정부로 밀고 나와. 정책을 밀고 나온 거 어떻게 돼요? 10배씩 뛰잖아. 나중엔 다 뒤졌지만. 나중에 문제가 막 드러나지만 잘못된 정책이라도 시장에 가지고 가면 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따라가야 돼. 그거 부정하고 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돈 벌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시장을 잡기 위한 부분이 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폭락을 시키면 안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만약에 2%, 막 3%씩 떨어뜨렸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장이? 개박살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이렇게 주가를 빼버리게 되면 박살이 납니다. 큰일 나요. 3000포인트 우습게 깨집니다. 네. 지수가 지금 이 정도 빠졌잖아요. 지수가요. 오늘 뭐 0.6%밖에 안 빠졌잖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텨서 그래도 이 정도 빠진 거예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만약에 1%씩 빠졌다 그러면 오늘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 한 2% 빠졌다고. 네. 빠졌다고. 성공한 사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기엔 너무 희생이 컸던 것 같은데. 글쎄 뭐 그거는 뭐 편하실 대로 생각하세요. 근데 어쨌든 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들어. 지금 다 보철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주식으로 봐서는 성공한 사업이지. 네. 정책적으로는 성공했겠죠. 그 뭐 회사들이 한 10배씩 올라갔으니까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아무튼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이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야. 네. 시장이 그렇게 간다면 가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5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맨날 계산 틀려도 여러분한테 밀고 나가잖아. 내가 계산 틀려도 그건 좀 다른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정책적인 건 난 잘 모르겠고요. 네, 뭐 그런 얘기로 이제 가다 보면은 또 이견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그냥 뭐 이 정당 저 정당 다 필요 없고 그냥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정치인들 보면 다 거기 다 똑같더라. 네, 누가 해도 다 똑같아. 네, 누가 똑같아. 그래서 딱 뭐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아무튼 필요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생각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네, 뭐 아무튼 예를 들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편하실 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주제는 뭐냐면 네, 시장을 이길 수는 없는 거다. 네, 시장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일단은 떨어지는 거 다 떨어졌다라면 이 시점에서 뭘 하시면 되겠다? 네, 이 시점에서 내가 괜한 얘기를 했구만.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네, 그거 가지고 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뭐 4대강 그거 뭐 몰라, 아유 됐어. 그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이미 지나간 거. 이미 지난 거. 손가락으로 다르게 가르치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내가 뭘 가르치고 있는지 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자, 공매도로 폭락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무조건 탈출해야 돼요. 탈출하는데 어떤 식으로 탈출할 수 있느냐? 자, 공매도의 성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밑에서부터 일단은 매집을 해가지고 수익이 납니다. 공매도를 치는 거지.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거는 되게 간단한 이치예요.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얘가 매집을 해놓은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거든. 올라가면서 뭐가 늘어나기 시작하냐면요, 요렇게 뭐가 늘어나요? 대체 잔고가 늘어나요. 가면서요. 그러면서 여기서 많이 사놓은 것들을 줄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계속 대차 잔고를 늘려가요. 네. 그러면서 내가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해놓은 상태에서 공매도가 시작이 되는데, 시작이 되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봐야 되지, 사실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물량과 함께 매도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주가 훅 떨어지겠죠? 훅 떨어지면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공매도를 가지고서 뭘 합니까?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차익 실현. 공매도를 차익 실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주호마님, 네.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주원맘님 슈퍼채팅 네. 12,000원 감사합니다. 아니지. 계속 장이 내려가도 네, 별로 계속해요. 걱정 안 되고 이게 지금 돈내역에다도 설명하는 게 굉장히 탄탄하고. 짧다고 생각되지만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떨어져요. 그러면 다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 공매도 환매라는 걸 합니다. 네, 환매. 환매는 뭐냐면 다시 사서 갚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100만 주를 빌렸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100만 주 사들기 시작합니다. 환매는 매수예요. 매수가 될 때 주가가 올라가죠.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 매도했던 놈들이 얍삽하게 여기서 매수가 다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공매도 환매와 함께 매수가 들어갈 때 주가가 세게 올라가겠죠. 여기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요. 좀 가다가 많은 경우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반등이 나가요. 그럼 이 자리가 어디냐? 이 자리가 어디냐? 바닥이겠지. 저점이겠지. 네. 저점이겠지. 그러면 생각해 봐봐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이 삼성전자는 공매도에 휘둘릴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향은 받겠지만 삼성전자를 공매도 가지고서 막 흔들어 버린다 이렇게 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지금 잔량 많은 것들 있죠. 그 코스닥이나 바이오 종목들 이런 것들은 조금 골치 아프겠죠. 네. 그럼 삼성전자를 일단 예를 들어봅시다. 네, 만약에 공매도가 들어가서 삼성전자를 때린다.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게 한 번에 안 떨어져요. 네, 매도를 치더라도 한 번에 안 떨어져. 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리 팔으라고. 미리 팔아야 돼. 미리 팔아야 되는데 이미 여기까지 다 떨어졌어. 그 지지선 근처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럼 지지선이 어딘가를 봐야 돼요. 지지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게 매물대가 몰려있는 곳이 지지선입니다. 지지선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는 밀리겠지만 어디까지는 안 빠지겠구나. 어디서부터는 더 이상 안 빠지겠구나. 매수가 잡아주겠구나. 라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지금 지지선이 7만원대 하나 있고요. 최종적으로 6만원 정도에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5만원대까지는 안 온다고 그랬죠. 6만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진짜 뭐 많이 빠지면 한 7만원대 초반 정도 오지 않겠냐 생각해서 지금 7만원 초반을 제가 잡고는 있습니다. 그 정도 오면은 한번 사볼까 그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위 이렇게 팔아놓은 상태에서 욕 좀 왔을 때 매수 들어오네? 그러면 공매도 잔량이라고 체크해 봐봐요. 그럼 매도 잔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건 환매야. 네. 이거 환매라고. 그러면은 그때 시점에서 지지와 함께 반등 나왔대. 옳다구나 하고 딱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팔아먹은 사람의 재접근에 대한 관점이고요. 난 그냥 계속 물려서 들어왔다. 물어 들어왔다. 이거 물타기가 돼야 되는데 물타기는 이럴 때 들어가면 좀 위험한데? 네? 이럴 때 들어가면 좀 위험하고요. 이런 대형주들은요 물타기 포지션이 단박에 안 들어가요. 공매도가 들어갈 만큼 그렇게 큰 시간한 것들은요 단박에 물타기 해가지고 팍 튀긴다거나 이런 거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요 기간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제 만약에 진짜로 조정을 받아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제법 오래 걸릴 겁니다. 네. 이 가격대는 올 연말이나 돼야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방법은 똑같죠. 기간이 기나 좀 짧으나 뭐 이렇게 돌아설 때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우문현답 아니야? 네. 우문현답 아닙니까? 가끔씩 보면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지난번에 뭐 HLB가 그랬지. 네. 이렇게 돼 가지고요. 공매도가 막 잔량에 쌓였는데 HLB가 그때 그랬죠. HLB를 그때 가서 보자. HLB 때문에 내가 욕을 많이 먹어서 별로 얘기하고 싶은 주식이 아닌데 네. 내 말 들었으면 그래도 참 편하게 발 뻗고 주무실 텐데. 여기서 그 얘기가 나왔잖아. 쇼스 퀴즈. 네. 쇼스퀴즈. 쇼스퀴즈가 뭐냐면요. 공매도를 쳤어. 네. 공매도를 쳤는데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주가가 올라가. 그럼 공매도도 반대로 보면 떨어지면 수익이지만 올라가면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서 손실이니까 얘도 손절이랑을 해야 돼. 손절을 하는 게 뭐냐면 공매도가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수익을 날 때 매수를 해서 갚는 것을 숏 커버링 환매라고 하고요. 올라가서 손실 볼 때 팔아먹는 다시 되사는 것을 숏 스퀴즈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면 원래 매수가 들어가서 올라가고 있는데 숏 스퀴즈가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더 올라. 네. 더 올라. 그래서 이것이 뭐 그 당시에 목표 주가가 뭐 얼마? 100만 원? 미친. 근데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들어. 그래갖고 야 이거는 진짜 미친 짓거리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팔으라고 했잖아요. 좀 팔아주시겠습니까? 이거 중간에 뭐 했죠? 가격이 그때는 뭐 이 가격이 아니었던 것 같아. 19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정확하게 여기서 사줬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요. 자 봐라. 내가 손실 얼마나 하는지 보여줄게. 중간에 파는 데는 마이너스 40%였거든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사지 말고 팔으라 그랬더니 욕을 했어. 그리고 내가 사가지고 손실 나는 거 내가 보여줄게. 쇼스퀴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얘네들 공매도가 무슨 공매도인지 아니? 쇼스퀴즈 절대 안 들어온다. 왜? 얘네들은 기간이 없잖아. 계속 넘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길 거야? 돈 지랄을 하는데 돈 갖고 지나도 어떻게 이겨? 쇼스퀴즈는 없어. 어.
그 내가 여기서 직접 사가지고 손실난 거 보여줄게. 그거 이렇게 때려서 손실 났더니 자랑이냐고 또 지랄해. 야, 이 진짜 미친. 메데남 사건이구나. 그때 메데남이었군요. 네. 아니 팔으라고 그렇다고 뭐라 그래. 그 손실 나는 거 내가 직접 보여줄게. 사가지고 손실 났더니 손실 난 거 자랑이냐고 또 지랄해. 이 사람들이 이게 미치는 거야. 네. 한참 지난 후에 한 2명 정도 와가지고 그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그 말이 맞았네요. 그 얘기는 하더라. 근데 그때 그렇게 난리치는 사람들은 뭐였는지 나는 생각도 안 난다. 지금 뭐 이게 봐봐요. 가격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이거. 네? 마이너스 한 70% 기본 아니야? 저런 데서 사람들이 야 그게 나온다 라고 북적거리게 되면 그거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주식이 항상 그런 겁니다. 그럴 거라고 하는 거야. 그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였지? 뭐가 100만 원 간다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막 많이 올라간다고 막 그렇게 난리 치다가 주가 폭락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코인이었던가? 코인이 아니라 하여튼 뭐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주식 중에 뭐지? 그것도 엄청나게 폭락했지. 그래서 사람들이 한쪽 방향으로 미쳐서 제정신이 아닌 생각을 하고 있게 되면 그거 여러분들 그냥 보실 수 있거든요. 내가 거기 참여하게 되면 나도 같이 미쳐버리는데 참여하지 않고 밖에서 이렇게 한 발짝 머리 떨어져 보시면 다 보여요. 되게 웃겨. 그거 되게 웃긴다고. LG화학은 아니에요. 한 발짝 떨어져 보세요. 진짜 웃긴 거예요. 진짜 웃겨. 현대바이오가 100만 원 간다고 그랬구나. 현대바이오 근데 공매도 타겟은 아니라서 공매도 타겟 되고 있나 이제 시청이 상위로 들어가서 이거 다 팔았죠. 네, 이런 거 다 팔아야 돼. 이제는 다 팔아야지.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파시면 되는데 또 여기서 또 막 그냥 뭐 네. 자 그러면은 이게 되게 답이 없는 거야. 네. 이게 내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안 하고 차이에서 이 모든 것들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단 말이에요. CDN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내가 참여를 하는 순간 안 보여요. 참여를 하는 순간. 왜 안 팔았어요? CDN이고 뭐 이렇게 다 팔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다 팔아야 돼요. 다 팔아야지. 뭐 HLB도 말씀드렸어요. HLB도 팔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거 기술적 반등이니까 여기서 다 팔어. 뭐 근데 뭐 어쨌든 참여 중에 있으면 팔고 싶지 않으시면 안 팔아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꼭 하셔야지 되겠죠. 네. 저는 거기까지만 안내할 뿐이에요. 네. 거기까지만. 지금에도 팔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마. 내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도 없거니와.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뭘 해드릴 수가 없어. 네. 아시잖아요. 매도 사인은 되게 예전부터 나갔어요. 되게 예전부터 나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 뭐 임상 3상 뭐 그런 것들 가지고서 이제 기대하시거나 그런 거 가지고도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 종목 물어보시면 답변 못 드린다니까요. 또 갑자기 또 다 잊어버리셨나 보다. 네. 종목 진단 못 해드립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못 해드리게 되어 있어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방송 오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방송 오래 해야지. 오래 보시면 안 돼요. 네. 자, 여기서 일단 매도를 친단 말이야. 매도를 쳤는데, 이렇게 내려갔어요. 여기서 매도를 할까요? 이제라도 매도할까요? 여기는 사실 답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것을 감안하고 뭔가 기대는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임장 3당을 기다리든 아니면 뭐 대형 주식 때문에 올라가든 여기를 일단 내가 이걸 감안하기로 마음 먹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매도할까요 말까요에 대한 부분들은 매도하지 마세요라는 어떤 동의를 얻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목 진단 같은 건 사실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도 그렇게 얘기해주면 안 되겠니? 거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파세요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팔까? 안 파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안 팔았잖아. 팔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팔았잖아요. 그러면 안 파실 거예요. 뭐 팔으라고 얘기해도. 그 올라가면은 가봐라 내가 맞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쩔 수가 허준님 없어요. 제가 슈퍼채팅 해드린 5,000원 부분들은요. 감사합니다. 여기 정도 수준에 한번 보시면 돼요. 이 정도밖에 저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허준님 고맙습니다. 침을 한번 놔주시지. 슈퍼채팅 해주셨네. 뭐 동의보감인가요? 네. 이게 침을 한번 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이건? 하트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야, 그거 스티커 되게 웃긴다. 눈이 막 번쩍번쩍하네요.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먼저 생각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먼저 생각하세요. 사실 종목 진단 같은 건 별 필요가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면 이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거의 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변한다, 저렇게 변한다, 이렇게 대응하자, 저렇게 대응하자라는 거 대부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다 끌려 내려간 것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파는 거 의미 없다고 그랬죠. 왜? 기술적 반등 조만간 나오거든요. 빠르면 내일이고 늦으면 목요일 정도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예측 자체를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 내려온 형태를 봐서는 조만간 뭐 오늘 내일 정도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파는 건 의미가 없지. 그렇다고 해서 뭐 영원히 팔지 말라는 얘기는 또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편안한 것은 뭐냐면 위에서 파는 게 편안한 건데 이미 지금까지 안 팔고 있었다라면은 지금은 매도가 의미가 없어. 아이고 의미 없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요일 정도에도 방송을 하겠죠. 제가 저녁 방송 또 하잖아요. 내일도 저녁에 내일 오후에 방송이 있죠. 네, 내일 오후에도 방송 있고 내일 뭐 목요일날 저녁에도 방송 있고 하니까 또 들어보시면 되겠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또 판별을 해봐야지 돼요. 가봐야 되거든. 올라가 봐야지 알아요. 이게 진짜냐 아니냐는 내가 봐야지 알지. 진짜로 올라간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계속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살짝 올라갔다가 또 떨어져 가지고 진짜 공매도 타겟팅 돼서 가지고 뭐 관련 종목들 다 떨어지고 이렇게 될 것이냐 가봐야지 알아. 이건 몰라.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정을 조금 더 연결해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3000포인트 깨지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정도 그냥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뭐 부정적으로 꼭 볼 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가장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정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어. 올라가는 것도 영원할 수 없지만 내려가는 건 영원할 수 없거든요. 무조건 반등이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올라가는 이 반등이 있잖아요. 이 두 번째 올라가는 이 기술적 반등이 네. 정고점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네. 아주 핵심이에요. 이거는 뭐 굳이 작두를 안 타도 돼요. 정고점 못 넘었다. 그럼 뒤졌다 복창하시면 돼요. 아따 뒤졌구먼 그래가지고 뭘 하면 돼요? 비중을 더 축소해야 되겠지. 현금을 더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더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정고점을 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너무나 보기 좋게 딱 되어 있죠. 자 봐봐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건데 지지선은 여기로 그어봐도 되겠죠. 3000을 지지선 그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쪽 라인을 3200. 자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떨어졌어. 반등이 나왔어. 3200 넘기면 기대하셔도 됩니다. 더 가겠네? 못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3180 막 170 여기서 그냥 끝나고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은 네 다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요. 이게 최소한 밑으로 깨지면은 정말 큰일이고요. 그냥 여기서 횡보만 나와도 그나마 먹고 살만은 할 거예요. 왜냐면 횡보 흐름이 나와도 종목은 나쁘지 않거든요. 계좌는 타겟팅 되는 것만 피하면 그래도 먹고 살만해요. 계좌는 약하게라도 플러스는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3천을 깬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에 있는 거 더 줄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3천을 깼다는 것은 지지선을 이탈했다는 이야기고요. 심리가 굉장히 나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훅 빠질 수 있어요. 어디까지요? 다음번까지 2800 이렇게 뭐 이 정도까지는 근데 아직까지는 생각할 만한 부분은 아니에요. 일단 나와봐야지 알겠지. 네, 저렇게까지 빼면은 주워 담아야 되겠지. 네, 돈 있는 분들은 이제 2800 정도까지 빠졌다 그러면은 그냥 막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빠지려면요
장이 그래도 한 10%좀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마이너스 5%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까지는 안 빠질 거예요. 네, 쉽진 않습니다. 모르지. 공매도 타겟인지 이런 거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네, 오늘 시작이잖아요. 오늘 시작이니까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죠. 근데 바이오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다들 공매도 잔량이 늘어나면서 많이 올랐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다 얻어 맞는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다 줄이시면 됩니다. 다 줄이시면 돼요. 그냥 어지간한 건 다 줄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는 그냥 현금이 가장 최고예요. 주가 빠질 때는 방법 없어요. 이때는 현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왜냐면 장이 올라가니까요. 이때는 현금 들고 있으면 손해거든요. 근데 반대되는 개념이 됐다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이럴 때 현금이 가장 최고 아니에요? 네? 현금이 가장 최고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갈 때 살 거예요. 조정 나올 때는 그냥 현금 들고 손가락 빠는 게 최고예요. 손가락에 꿀 묻혀가지고 이렇게 쭉쭉 빨아먹어요. 조청 같은 거 묻혀가지고. 그게 최고입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그거까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조정 뭐 2800을 가네, 2600 가네,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거기까지 가서 너무 멀리 간 거야. 거기까지 빠지면 코스닥은 어디까지 빠져야 돼요? 여기만 850? 뭐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돼. 800 근처까지 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너무 심하지. 네, 이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대신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간에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약하다 그랬을 때는 다시 또 마음의 준비하시라는 얘기죠. 조만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예요. 네, 그거는 피해갈 수 없어. 어떻게든 나와. 그냥 하나짜리든 이틀짜리든 간에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니까 나오는 건 나오는 건데 이게 만약 그냥 이렇게 쭉 빼면은 지금은 무슨 뭐 금융위기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이렇게 그렇게 빠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긴 할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더 많이 줄이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종목을 줄이는 전략은 해지로 줄이시면 돼요. 해지로. 자, 수익이 난 것들이 있죠. 마이너스 2%짜리가 있고 수익이 5%짜리가 있어요. 얘네 둘이 묶어서 매도하시오. 얘네 둘이 묶어서 매도합니다. 그러면은 해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묶어서 매도하면 플러스 3%가 남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서 종목을 줄여 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뭐 기술적인 네, 그런 포트 전략이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알려드릴 거고 지금은 네, 기술적 반등이 잘 올라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 생각하시고 오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부터는 매도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매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매도하실 이유가 없어요.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뭐라고 매도를 해? 이미 다 얻어맞은 거, 맞은 거 다 맞고 나서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맞고 나서 미안합니다, 잘못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런다고 뭐 맞은 게 없어지나? 그런 거 없지? 네. 맞기 전에 미안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탁탁 피해야지. 그럼 이미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반등이 나갈 때 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어떤 식의 모양이 되는지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포트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 올라간다,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러면은 뭐 조정은 이걸로 끝났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공매도가 또 타겟팅이 되어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시장이 조정을 받지 않아도 계속 횡보로 재미없게 되지 않을까, 중소형주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봐요.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다 얻어 맞았기 때문에 이미 다 맞았으니까 매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매도에 대한 의미는 없다. 그 다음에 존버를 타는 방법은 그거예요. 매도 안 하고 그냥 개기세요. 개기십시오. 대신에 그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계속 이제 그 중심이 논란의 중심이 돼가지고 주가 계속 빠지는 것들은 비중을 계속 줄이셔야 되는 거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비중을 갖고 들어가시면 존보고 나발이고 간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 지금은 가장 좋습니다.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주가가 떨어지면 더 좋아요. 현금을 좀 많이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현금을 많이 들고 계시면 그것만으로 그냥 게임은 끝났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떨어져, 들어와 더 싸게 살 수 있어. 난 돈이 있잖아.
그죠? 그건 모르죠. 네. 내일이 마지막 조정일지 아니면 오늘로서 끝난 것일지 모릅니다. 내일 바로 반등 나갈 수도 있어요. 아침부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한테 뭐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쪽집게 좀 말해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 정도 내려가서 이제는 패딩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언론이 약간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조만간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안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겠지. 현금이 그 정도 지금 더 많아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미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지금은 여기서 뭐 현금을 더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더 뭐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될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다 팔아서, 근데 현금 한 50% 이상 되면 좋긴 좋은데, 그죠? 근데 뭐 괜찮아요. 뭐 현금이 일단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현금이 단 얼마라도 있으면 좋은 거고, 이제 조만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온다면 그것은 진짜 큰일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반등이 무조건 나와요. 이런 식의 반등. 네, 이런 식의 반등. 더 떨어지더라도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양봉 한 하루 이틀이라도 더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그 반등의 강도가 얼마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을 다시 짜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 뭐 오늘인지 내일인지 뭐 모레인지 그거는 나도 몰라.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그건 모릅니다. 가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수급이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 건지,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은 건지 그걸 보고 가셔야 되는 거고, 내일 또 이렇게 훅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빠져가지고 또 시커멓게 멍들 수도 있죠. 그럼 목요일날 반등 나오겠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물려있는, 즉 매도를 아직 못한 상태에서의 대응 전략이야. 매도가 의미가 없다고. 여기서 한 대 더 맞으나 두 대 맞으나 관계가 없어. 그래서 이미 내일 매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내일 이제 빠져서 시작했을 때 매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매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물려있어도 매도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이제 그게 낫습니다. 매도는 이미 지지난주에 했어야 돼. 근데 그걸 못했으니까 일단은 다 얻어맞은 상태에서 억울해. 지금 팔면 올라가니까 억울합니다. 팔지 말고 개기세요. 그냥 개기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냥 존버를 하시고, 현금 들고 계신 분들도 현금을 가지고 그냥 기다리시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얘기예요. 그 기회가 언제 올지는 몰라. 근데 그것은 어차피 무료방송에서 내가 못 참고 씨부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매수하실 때 항상 고점에 있는 것들을 자꾸 건드리지만 않으시면 돼.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지금 뭐 HMM 이런 거 좋다고 해서 이런 거 따라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STX 중공업 뭐 이런 거 좋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난 이런 거 절대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네. 상한가가 아니라 상한가 할아버지 뭐 앞으로 뭐 점상을 10방을 친다고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매수 같은 부분도 항상 그렇게 가셔야 돼요. 이것도 뭐 맨날 내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아이고 배야 하지만, 우리는 매수 사인은 이런 데서 드리거든요. 매수에 대한 의견 여기서밖에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도 될까요? 절대 매수 안 해드리죠. 더 올라갔지만 매수 의견은 안 드린단 말이에요. 이거 100% 넘었네? 100% 넘었어? 좋겠네요. 네. 매수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응? 매수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많이 올라가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그냥 이격 벌어진 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그냥 많이 오늘 이렇게 올라가니까 와 신고가 너무 좋아요. 이때 가서 살려하지 마세요. 그냥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아유 개떡 같네, 그지 같네, 씨 막 그럴 때 얼마나 좋아. 아무도 안 사니까 경쟁도 없잖아. 네? 경쟁도 없잖아요. 이럴 때 그냥 줍는 거예요. 이렇게 주워가지고.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엄청. 언제 갈지 모르거든. 근데 리스크도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그러니까 사놓고 방치해놓고 내일 보시면 돼요. 지가 빠져봤자 뭐 한 5% 빠지겠지. 뭐 많이 빠지면 10% 빠지겠죠. 이 정도는 그냥 버틸 수 있잖아요. 네. 처음엔 답답하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열받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막 수익을 크게 안겨주면 그다음부터 생각이 좀 달라질걸? 네. 그런 방법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8글자로. 저점 천국, 고점 지옥. 네. 천하의 삼성전자도 이런 종목보다 나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잖아.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진짜 좋을 때가 있을 때고요. 그러니까 좋아질 때까지는 관심을 두지 마세요. 나한테 좋아야 좋은 주식입니다. 네. 나한테 좋아야 좋은 주식. 나한테 뭐 아무리 좋은 주식이면 뭐해 나한테 손실 주면은 그건 개잡죠. 네.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욕 안 하시는 분 있어요? 아우 개잡주들 막 손실 막 아이씨 막 그냥 화나지. 그런 주식 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시죠? 포트폴리오에 내 포트폴리오에 뭐가 들어있나 한번 생각해 봐봐요. 내가 내 포트폴리오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나? 바닥에 있는 거라면 그냥 버틸만 해요.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밀려가지고 한 20% 나왔다. 그래도 버텨도 괜찮아. 밑바닥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데서 물려가지고 한 20% 나왔다? 그럼 아직도 더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고점에서 조심하세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너무 많이 했다. 그죠?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파는 게 의미가 없어요. 매도 의미 없다. 꼭 기억하시고요. 존버 타십시오. 존버 타시고, 현금 갖고 있으면 더 좋고, 밑에서 사시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매도 아직 시작 안 한 겁니다. 공매도에 타겟팅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무조건 조심하세요. 걔네들은 아직 시작 안 했어. 그래서 공매도가 떨어지면은 한 방에 후루룩 쏟아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계속 사람 피를 말리면서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팔지도 못하게 끌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꼭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공매도 같은 거에 아예 그냥 타겟팅이 되지 않게끔 머리 좀 빠져나오시면 더 편하고요.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간 거 따라가지 마시고 맨날 하는 얘기지만 또 하는 거예요. 맨날 하는 얘기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든 방송 딱 끊으면 또 잊어버릴 거 아니야. 그죠? 잊어먹지 마시고 답답해. 지금은 당장은 답답해도 밑에서 사는 연습을 계속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저점 매수하시는 꿈 꾸세요. 꼭 그러셔야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낮에 또 무료 방송이 있어요. 13시 30분에 진행되니까 그때 또 오셔서 네, 방송 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